안녕하세요. 2학기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시작합니다. 자, 2학기 시작할 부분인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좀 배워보죠.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왜 그게 중요한지를 알아보죠. 자,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볼게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일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남성이나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병행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하는 걸 병행이라고 합니다. 양립하고 약간 다릅니다. 병행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양립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얘기해요. 자, 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볼게요. 세 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측면, 기업의 측면, 또 우리 사회 국가의 측면에서 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지를 좀 볼게요. 자, 개인과 가족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건강, 가족의 건강, 개인의 행복한 삶,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자,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일의 능률이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기업이 발전하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인 측면 가족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일의 능률을 올려가지고 생산성이 향상되면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 문제죠. 자녀를 낳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형태의 발전하는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로 남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냐면 저의 요인. 그러니까 일과 가정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양립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이거죠. 자, 첫 번째 요인으로 가족 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과거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대가족에서는 가족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엄마가 일을 나가도 대신 아이를 봐줄 사람이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고모 이모 이렇게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또 과거에는 대가족일 때는 가족이 한 가지만 한댔죠. 어떠니 농업만 종사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 핵가족화 되면서 부모 자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부모 둘 다 일하러 가버리면 가정에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1학기 때 배웠을 거예요. 자녀 양육 및 노인 부양에 대한 돌봄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해결한다는 것이 좀 어렵게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됐다. 달리 말하면 과거의 대가족에서 뭐 친족이나 뭐 친구 이웃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끈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신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주기도 하고 친척이 도와주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 도와주기도 했는데 요즘 서로가 다 바쁘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망 자체가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누군가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 3세대가 사는 우리 1학기 배웠던 건 3세대가 사는 가족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형태, 2세대가 사는 핵가족의 형태는 거의 대부분 변화가 없죠.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의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죠. 자, 두 번째 요인은 가족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족 가치관이 약간 과도기적으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남아 있으면 여성은 가정 생활만 해야 된다. 바깥일을 하더라도 육아나 가사를 모두 모두 전담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커지면서 온전한 일에서 온전한 역할 수행이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뭐 현대적인 가치관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까지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 강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프 보시면 우리 1학기 때 봤던 그래프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남편이 주로 하는 건 되게 작죠. 근데 부인이 주로 하는 건 되게 많아요. 공평히 분담하는 건 뭐 적당한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부인이 그러니까 여성이 전담하는 그러니까 여성이 일도 하면서 가사, 육아 다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큰 부담감이 생기겠죠. 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 세 번째로는 장시간 근로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연평균적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요. 이 보시면 그래프에서 가장 1순위죠. 이런 건 1위 했네요. 네.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요즘 근로 단축하는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긴 해요. 뭐 주당 시간이 줄어들었고 뭐 장시간 야근이나 이런 걸 형태로 많이 할 수 없게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긴 편이죠. 그다음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성평등 되게 오랫동안 들어왔고 양성평등이 확산된 것 같지만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남아있고요. 남성이 일하는 거 중요하고 여성이 바깥 일을 하는 거 직장을 갖고 자기 일을 갖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아직도 고정관념이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 문제로 실제로 회사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정규직으로 계속 일할 수 없는 상태. 뭐 임신하거나 출산하거나 육아 문제가 생기면 뭐 그만둬야 되는 문제. 또 승진에 제약이 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양성평등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해요.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남성도 결혼하고 싶은 여성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죠. 결혼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결혼을 안 하고 또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겠죠. 아이 낳으면 회사에서 피해를 입으니까 회사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출산 문제가 커지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에.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여성이 일에 참여하는 비율을 얘기해 나이대별로 25세, 29세가 많이 참여하는데 아직 결혼하기 전이죠.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요.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인해서 여성이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남성도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공평하게 확산되어 있지 못한 상태죠. 이러기 때문에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렵다. 자, 오늘 이렇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왜 어려운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배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좀 오타가 났네요. 일, 가정 병행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자, 2학기 때는 우리 디귿 영상 시청하고 정리하는 거 점수 높다고 했죠. 꼭 정리 잘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